저는 딸의 남자친구가 청소부라는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청소부 사위를 둔다니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텔레비전에서 그 청년을 봤을 때 저는 제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성그룹 손자라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러운 건 그의 장화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건 딸 다은이가 10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다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든 거 알아서 말썽 한 번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죠.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자랑이었어요. 우리 딸 대학 나왔어. 대기업 다녀.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은이는 35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다은아, 좋은 사람 없니? 엄마 아직이야. 천천히 만날게. 저는 다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요. 좋은 사람이란 건 제게 명확했습니다. 괜찮은 직업,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체면 있는 집안.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체면으로 살아왔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딸 키우는 과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살았어요. 내 딸은 달라. 내 딸은 잘 될 거야. 그래서 다은이에게 늘 말했습니다. 체면 잃지 마. 우리가 가난해도 품위는 지켜야 해. 다은이도 그렇게 자랐어요. 항상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체면을 차렸습니다. 그런 다은이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소개할 사람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건가 싶었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게. 뭐 하는 사람이니? 전화 너머로 다은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만나서 얘기할게. 그 망설임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다은이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어요. 사위 될 사람을 만나는 건데 제대로 차려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저도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다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곧 올 거야. 일 마치고 오는 중이야. 무슨 일 하는데? 그게 다은이가 또 망설였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이었거든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평범했고 얼굴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옷차림이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입는 그런 조끼요. 바지도 작업복 같았고요. 그리고 발에는 낡은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엄마, 소개할게.
박준호 씨야. 다은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라는 남자가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 차림이 뭐람? 청소복을 입고 왔다고요? 장화를 신고 첫 만남인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다은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네.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그의 옷차림만 신경 쓰였거든요. 준호 씨는 환경미화 일을 하세요. 다은이가 설명했습니다. 네, 구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어요. 환경미화원, 청소부요. 제 딸의 남자친구가 청소부라니.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다은이가 대학까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서 청소부를 만나다니. 힘든 일 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준호가 웃었어요. 좋아서 한다고요? 청소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청소 일을 좋아서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다은이가 주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듣기만 했어요. 준호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말은 정중했어요. 교육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옷차림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왜 하필 청소복을 입고 왔을까? 다른 옷이 없나? 그때 준호가 커피를 마시려고 팔을 움직였어요.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계가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였어요. 은색 줄에 깔끔한 디자인. 청소부가 찰만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청소복에 낡은 장화를 신고 거친 손을 가진 사람이 그런 비싼 시계를 차고 있다니. 하지만 금방 시계는 소매에 가려졌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가짜일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일 리 없잖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준호가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다은이와 둘이 남았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다은아, 왜 엄마? 저 사람이 진짜 내 남자친구야? 응, 엄마.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정도 만났어. 1년이나? 1년 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당연히요. 다은아, 너 정신 차려. 엄마, 청소부야, 청소부. 내가 무슨 청소부랑 사귀니? 엄마,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어야지.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엄마, 준호 씨는 정말 성실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해. 그리고 나한테 정말 잘해줘. 그래서 그게 다야? 엄마,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판단해? 사랑?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니? 저는 화가 났어요. 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회사 다니게 했는데 청소부를 만나다니. 다은아, 너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청소부 월급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너 평생 고생하고 싶니? 엄마, 다은이가 소리쳤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자꾸 직업으로만 사람을 봐? 준호 씨가 뭘 하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해? 체면이 서야지. 내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말해? 우리 사위 청소부래요? 엄마는 체면만 중요해. 내 행복은? 다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행복? 돈 없으면 행복도 없어. 엄마는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 엄마는 항상 그래. 체면,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 중요해. 체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우리는 카페에서 싸웠어요. 결국 다은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엄마는 천천히 가. 다은아.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마음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청소부 사위라니. 평생 고생해서 딸 키웠는데 청소부 사위를 본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순자야, 나 미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다은이가 청소부랑 사귄대. 뭐? 청소부? 순자도 놀랐어요. 그래, 청소부. 환경미화원이래. 주황색 조끼 입고 말이야. 아이고, 이정숙.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반대했어. 잘했어. 그런 사람이랑 무슨 결혼을 해. 순자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평생 고생할 것 뻔한데 어떻게 보내. 맞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딸 키웠는데. 순자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딸이 청소부를 만나다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다은이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딸이 화가 난 거였죠. 저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딸이 정말 저 남자랑 결혼하면 어쩌나. 평생 고생하면 어쩌나.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다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결혼이라고요? 진짜 청소부랑? 다은아, 정신 차려.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반대야. 절대 안 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허락 없이도 할 거야. 나는 준호 씨를 사랑해. 저는 기가 막혔어요. 허락 없이 결혼한다고요? 이정숙,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다은이가 청소부랑 결혼한대. 아이고, 말려야지. 말렸지. 근데 안 듣더라고. 요즘 애들은 그래. 부모 말 안 듣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청소부라니. 친구들도 다 제 편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이한테서 청첩장이 왔어요. 우편으로요. 딸이 직접 주지도 않고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청첩장을 펼쳤어요. 윤다은, 박준호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청소부 사위의 결혼식에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창피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쯤 예식장에 있겠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 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휴대폰을 받지만 다은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결혼식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딸 생각만 났어요. 잘못한 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나는 딸을 위해서 한 거야. 청소부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내가 막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다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냉전 상태였죠. 친구들이 물었어요. 다은이는 어떻게 지내? 글쎄,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어. 아이고, 그래도 딸인데 연락해봐. 연락해서 뭐해? 청소부 사위 보러 가라고? 그래도 딸이잖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지는 걸 보며 저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성그룹,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 하나죠. 화면에 행사장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단상에 한 남자가 올라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패를 받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 남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박준호였어요. 대성그룹 조대성 회장의 손자인 박준호 씨는 지난 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라고요? 대성그룹 손자 박준호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일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화면에 준호가 청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박준호 씨는 할아버지인 조대성 회장의 뜻에 따라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노인이 나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대성그룹 조대성 회장이었습니다. 제 손자가 자랑스럽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성그룹 손자라고요? 그 청소부가?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제발. 세 번째에 겨우 받았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다은아, 방금 뉴스 봤니? 무슨 뉴스? 준호 씨 말이야. 텔레비전에 나왔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 봤구나. 다은아, 그게 진짜니? 준호 씨가 대성그룹 손자라는 게? 응, 엄마. 진짜야. 다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엄마한테는 아무 의미 없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준호 씨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잖아. 그 사람이 재벌 손자든 뭐든 엄마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야. 다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준호를 직업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다은아,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잠깐만. 하지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대성그룹 손자라니. 제가 무시했던 그 청년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준호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 하지만 그는 검소하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죠. 그런 사람을 저는 무시했어요. 청소부라고, 가난하다고, 체면이 없다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다은이한테 사과해야 할까? 준호한테도 사과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한테 가야겠다고, 사과해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은이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신혼집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려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중산층이 사는 곳이었죠. 대성그룹 손자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산다고요? 역시 준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준호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어요. 크지 않지만 아늑했습니다. 다은이는 회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가 차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의 다은이와 준호. 저 없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차를 가져왔어요. 드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게 할 말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뉴스 봤어요. 당신이 대성그룹 손자라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저한테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직업으로 저를 판단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건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딸이 소중하니까 좋은 사람을 바라셨을 거예요. 준호의 이해심에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가지 착각하셨어요. 뭐요? 좋은 사람이 뭔지를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 뭔데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청소 일을 한 거예요? 네, 할아버지께서 5년간 현장에서 일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요. 그런데도 계속한 거예요?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죠. 하지만 배운 게 많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다은 씨를 만났어요. 제가 청소부인 걸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청소부라고 가난하다고. 준호 씨, 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협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을 청소부라고 무시했어요. 체면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러운 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결혼식도 안 갔잖아요. 우리 딸 결혼식에.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딸이 저를 보고 멈췄어요. 엄마, 다은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다가갔어요. 왜 왔어? 다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응,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왜 그랬어? 왜 준호 씨를 그렇게 무시했어? 엄마가 편견이 있었어.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알아. 이제 알아.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다은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정말 속상했어. 결혼식 날 엄마가 없어서. 미안해,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죠. 한참 후 우리는 울음을 그쳤어요. 다은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니?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몰랐어.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엄마. 엄마도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변명이 안 돼. 엄마가 너무 편협했어. 저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계속 청소 일을 해요? 그만두고 회사 일해도 되잖아요. 준호가 웃었어요. 아직 배울 게 남았어요. 할아버지께서 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1년 더 남았어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 그게 제일 기뻐요. 저는 준호를 다시 봤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다은이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준호 씨랑 이야기하세요. 다은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와 준호가 남았습니다. 준호 씨,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하시지만 따뜻하신 분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키워진 거군요.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를 뵙고 싶네요. 그러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정말요? 네, 결혼식 때 오셨었어요. 어머니가 안 오셔서 아쉬워하셨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뵈시면 돼요. 저녁이 준비됐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다은이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어요. 다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엄마. 행복해요. 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럴게. 이제 자주 올게. 식사가 끝나고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시간 보내. 준호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평생 잘할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됐어요, 어머니. 이제 가족인데요. 준호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정말 좋은 사람을요. 그날 밤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다은이한테 다녀왔어. 정말? 어땠어? 좋더라.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청소부잖아. 아니야, 대성그룹 손자야. 뭐? 순자가 놀랐어요. 응, 조대성 회장 손자. 뉴스에도 나왔어. 아이고, 그럼 엄청 부자네. 그렇지. 근데 검소하게 살더라.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대단하네.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몰랐어. 청소부라고 무시했지. 아이고, 이정숙. 큰일 날 뻔했네. 맞아. 정말 부끄러워.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어.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은이네 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죠. 딸과 준호를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응, 석 달 됐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어. 아이고, 우리 딸. 조심해야 해. 알아, 엄마. 걱정 마. 손주가 생긴다니.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다은아, 돈은 괜찮니? 엄마, 또 그래?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애기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 괜찮아, 엄마. 우리 알아서 할게. 그래도, 엄마, 우리 준호 씨 회사 다녀. 대성그룹에서. 어? 응, 할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셨대. 그래서 다음 달부터 본사에서 일해. 아, 그래? 다행이다. 사실 저는 아직도 걱정이 많았어요.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걱정들이 있었죠. 다은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며칠 후 다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주말에 준호 씨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도? 응, 할아버지께서 엄마 뵙고 싶으시대. 저는 긴장됐어요. 대성그룹 회장을 만난다니.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무슨 소리야, 엄마. 당연히 가야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다은이와 준호가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큰 저택이 나왔습니다. 정문부터 웅장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집사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인사했어요.
오, 왔구나.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조대성 회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결혼식 때 봤었죠. 물론 부인은 안 계셨지만 회장님이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자 잘 부탁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우리 준호가 고집이 세서요. 꼭 청소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던데.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준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요.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자에게 항상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라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5년간 현장에서 일하게 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고요. 훌륭하신 교육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돈만 많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청소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랬겠죠. 그게 그의 일이었으니까. 저는 무시했어요. 청소부라고 가난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회장님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셨죠? 네, 이제 알아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잘 깨달으셨네요.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님은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다은 씨가 임신했다면서요? 네, 석 달 됐어요. 다은이가 대답했어요. 축하합니다. 증손주를 보게 되니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이제 회사 올 준비 됐지? 네, 할아버지. 다음 달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좋아. 많이 배워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안이구나. 돈도 많지만 사람들이 더 좋았어요. 엄마 어땠어? 다은이가 물었어요. 좋으셨어. 회장님도 좋은 분이시고. 그치? 할아버지 정말 좋으시지? 응, 준호 씨가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 할아버지 영향이구나. 맞아, 엄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은이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저는 자주 가서 도와줬습니다.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저는 딸을 위해 뭐든 했어요. 예전에 못해준 게 미안해서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다은이 혼자 두기 뭐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은이가 편하게 지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딸 잘 돌봐줘서. 준호가 웃었어요. 당연한 걸요. 제 아내인데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가족이었죠.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머니 보고 싶어 하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정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좋아하세요. 솔직하시다고. 아이고, 쑥스럽네. 다음 주에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야지. 할아버지 뵙고 싶어.
다음 주에 다시 회장님 댁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은 씨 많이 불러왔네요.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곧 증손주를 보겠군요. 네, 기대하고 계세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이 여사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손자한테 처음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부라서 걱정했어요. 그러셨겠죠. 하지만 제가 잘못 봤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요. 아내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아,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죠. 신분이 다르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 결혼하셨잖아요. 네, 했죠. 그리고 평생 행복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이 여사님도 이제 그걸 아시잖아요. 네, 늦게 깨달았지만요. 늦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된 거죠. 그날 저는 회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에 대해, 가치에 대해, 가족에 대해 배울 게 많은 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저는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어요. 다은이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낳게 해주세요. 어느 날 밤 다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통이 와. 지금 병원 가는 중이니? 응, 준호 씨가 차 몰고 있어. 알았어. 엄마도 지금 갈게.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준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은이는? 지금 분만실에 있어요. 우리는 함께 기다렸어요.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간호사가 나왔어요. 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정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잠시 후 다은이가 나왔어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저는 다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 보고 싶어? 그럼. 다은이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제 손주였습니다. 할머니가 됐네.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준서. 준호의 준, 서시서. 좋은 이름이다. 며칠 후 다은이가 퇴원했어요. 저는 조리원 대신 집에서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당연하지. 엄마가 돌봐줄게. 한 달 동안 저는 다은이네 집에서 지냈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아기도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가 고마워? 엄마 당연한 거지.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퇴근하고 와서 인사했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렸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당연한 거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 별 말씀을.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집에 혼자 돌아오니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그날 밤 저는 예전을 떠올렸어요. 준호를 처음 만났던 그날. 청소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온 그 청년. 저는 그를 무시했었죠. 청소부라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건 그의 장화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제 마음이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께서 다음 주에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올 수 있어? 그래, 갈게. 다음 주에 회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 준서도 함께였어요. 회장님이 준서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증손주. 정말 예쁘네. 회장님이 준서를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를 닮았다고? 네, 눈이 똑같아요. 식사를 하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사님, 제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준호를 받아주셔서요. 제가 뭐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아닙니다.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결국 마음을 여셨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이 심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이동했어요. 회장님이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 여사님, 이걸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가요? 준호가 처음 신고 온 장화예요. 저는 놀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낡은 장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화였어요. 왜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요. 저는 장화를 바라봤어요. 밝고 낡은 장화. 하지만 그 안에는 성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게 있어요. 회장님이 서류 봉투를 주셨어요. 이건 준서 명의의 교육 신탁이에요. 대학 갈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받으세요. 증손자니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이 여사님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장화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교훈이 담긴 장화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장화를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어요. 매일 보면서 제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오늘 회장님 댁 다녀왔어. 어땠어? 회장님이 나한테 선물 주셨어. 뭔데? 준호가 처음 신고 온 장화야. 장화를? 왜? 교훈이래.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아이고, 이정숙. 정말 좋은 분들이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복 받았어.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지. 그래, 맞아. 늦었지만 깨달았어. 그날 밤 저는 장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였습니다. 직업으로, 재산으로, 체면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성실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사람의 가치죠. 준호는 청소부였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재벌 손자였지만 겸손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무시했었죠. 장화를 신었다고, 청소복을 입었다고, 제 눈이 얼마나 흐려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변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게 됐어요. 며칠 후 다은이가 준서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엄마 왔어. 어서 와. 준서 보러 왔어? 응,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다은이가 준서를 제게 안겨줬어요. 할머니. 준서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저는 준서를 안고 뽀뽀했어요. 엄마, 저거 뭐야? 다은이가 선반에 장화를 봤습니다. 준호 씨가 처음 신고 온 장화야. 할아버지께서 주셨어. 왜? 교훈으로 간직하라고.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다은이가 장화를 만졌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뭐가? 엄마 마음 말이야.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다행이다. 나 그때 정말 속상했거든. 미안해, 다은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됐어, 엄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준서는 제 무릎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다은아, 너 행복하지?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준호 씨가 잘해줘? 너무 잘해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야. 다행이다. 엄마가 처음에 반대해서 미안해. 엄마, 그만해. 이제 다 괜찮다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미안했어요. 딸의 행복을 방해할 뻔했으니까요. 편견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하나 약속할게. 뭔데?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 안 할게. 마음을 볼게. 고마워, 엄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준서는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회장님 댁에서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까지. 화려한 잔치였어요. 저도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이고, 뭐가 예뻐. 늙은이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의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어요. 준서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준서는 망설이다가 책을 잡았습니다. 책을 잡았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공부 잘하겠다. 우리 손주 똑똑하겠어. 저는 기뻤어요. 준서가 책을 잡았다는 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잔치가 끝나고 저는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요. 증손자 돌잔치라니.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사님도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요? 네, 다은 씨 같은 좋은 며느리를요. 그리고 준서 같은 증손자까지. 제가 오히려 받기만 했는걸요.
아닙니다. 이 여사님이 변화하신 모습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어요. 변화요? 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신 거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음에는 때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편견이라는 때가 씻겨 나간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장화를 다시 봤어요. 낡고 다른 장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실함의 상징, 겸손의 상징, 진실의 상징으로요. 고마워, 준호.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를 가르쳐 줬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손주 돌잔치를 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준호를 무시했다. 청소부라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내가 틀렸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성실함과 따뜻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준호가 신었던 낡은 장화. 그 안에는 땀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그게 진짜 가치였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이다.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볼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장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평생 간직할게. 내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해요. 할머니, 준서가 저를 보면 달려왔어요. 준서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사랑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손주는 정말 천사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 모두 모였어요. 회장님 댁에서요. 다은이네 가족, 저, 그리고 회장님,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준서가 물었어요. 응? 뭐가? 저기 신발. 준서가 가리킨 곳에는 액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준호의 낡은 장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저건 특별한 신발이야. 회장님이 설명했어요. 왜 특별해요? 아빠가 신었던 신발이거든. 아빠가 열심히 일할 때 신었던 거야. 아빠 멋있어요? 응, 아주 멋있어. 아빠는 그 신발 신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어. 와, 아빠 짱. 준서의 순수한 반응에 우리 모두 웃었어요. 준서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아빠처럼? 응,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그 말에 준호가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되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다니,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하다니. 식사가 끝나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회장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준호야, 이제 회사 부사장으로 승진이다. 할아버지, 내가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했어. 현장도 배우고 본사일도 잘했어. 이제 더 큰 책임을 맡을 때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그 장화의 교훈을.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봐라. 그게 진짜 리더야.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 뭐가? 엄마가 변해줘서, 준호를 받아줘서, 당연한 거지. 엄마가 잘못 봤었어. 엄마 덕분에 나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다은아. 정말로. 집에 도착해서 저는 또 장화를 봤어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매일 보는 장화였거든요. 오늘도 고마워. 저는 장화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줘서.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화 속에서요. 지금도 저는 그 장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소중히 놓여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 가끔 물어봐요. 이게 뭔가요? 그럼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제 사위가 처음 신고 왔던 장화라고. 그리고 그 장화가 제게 가르쳐 준 교훈에 대해서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성실함과 따뜻함이 중요하다는 것. 그 장화는 낡고 닳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보게 해준 장화니까요. 준서는 이제 5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 아빠 신발 이야기해줘. 그럼 저는 이야기해줍니다.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준서가 물어요. 나쁜 건 아니었어. 그냥 잘못 봤던 거야. 이제는 잘 봐요? 응, 이제는 잘 봐. 할머니가 많이 배웠거든. 누구한테? 아빠한테. 그리고 저 장화한테.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려요. 신발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는 표정이죠.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예요. 가장 고귀한 직업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더러운 건 낡은 장화가 아니라 편견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장화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그건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어요. 성실함의 상징이었고 겸손의 표시였으며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변화시킨 마법의 신발이었어요.